균이 많이 퍼져 있을 때 설사를 못하게 지사제를 엄청 세게 써서 요거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균이 안에서 계속 퍼지기만 하고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피를 타고 돌고 온몸으로 균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요즘 저희 운정표병원에 어떤 환자들이 몰려오는지 아시나요? 설사 쫙쫙 하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설사하는 아이들 많을 텐데 설사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며 설사를 어떻게 대처해줘야지 완벽한 관리가 될 것인가?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설사하는 그림 있는 거 제 와이프가 잘 못 그렸다고 좀 제대로 예쁘게 그려달라고 진짜 그림 잘 그렸어요.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장염일 때 왜 이렇게 물음변이 물처럼 해서 변이 쫙쫙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도 장염이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돌 때는 친구들끼리 그냥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접촉을 통해서 보통 옮게 되는데, 어떤 노로바이러스 걸린 친구가 이런 장난감을 막 만지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그거를 또 같이 가지고 놀다가 손에 균을 묻은 채로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그냥 입안에다가 막 손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염이 옮는 거거든요. 입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슝 들어오면 이 노로바이러스도 음식처럼 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서는 요 장 있는 쪽에서 다 퍼지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 저희가 장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균들이 이 위 장 안에 막 퍼져버리면 몸이 이 균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빨리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배출을 밑에 쪽으로 하는 거를 설사라고 하고, 반대로 위에 쪽으로 하는 거를 토라고 합니다. 설사를 받아서 검사를 나가보면 그 안에 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몸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물을 섞어가지고 막 균을 배출시키는, 그게 바로 설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가 안 좋은 게 아니겠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드리냐면, 설사가 너무 심해서 우리 아이 설사를 좀 멈추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통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균이 많이 퍼져 있을 때 설사를 못하게 지사제를 엄청 세게 써서 요거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균이 안에서 계속 퍼지기만 하고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피를 타고 돌고 온몸으로 균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설사는 나쁜 게 아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는 설사를 좀 하는 게 좋다라는 인식부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사하는 장염 아이들을 그냥 설사하게 내버려 두면 되고 치료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설사를 치료하는 이유가 탈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균만 배출시키면은 다행인데 물을 섞어가지고 온몸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다 배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열심히 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멈춰주세요 하시면 안 되고, 탈수 올 정도로 설사의 횟수가 많으면 그 횟수를 줄여서 탈수만 안 오고 설사를 어느 정도는 하게끔 하는 게 의사가 쓰는 약의 역할입니다. 탈수가 올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설사의 횟수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설사를 많이 자주 하는 애들은 탈수가 더 잘 올 거고, 설사를 한두 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 탈수가 잘 안 올 것입니다. 저희 소아과 의사들은 장염의 중등도를 평가할 때 보통 엄마 아빠들이 오시면 설사를 한꺼번에 많이 했어요. 색깔이 좀 초록색이에요. 몽글몽글한 변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데 이거 설사 맞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게 더 나쁜 거고 요 변은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애가 설사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교과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한 5번에서 6번 정도 이상 설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탈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심한 장염이고요. 2번, 3번 정도만 설사를 한다 그런 장염이더라도 탈수가 잘 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장염으로 의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설사하는 친구들에게 의사들이 약을 처방합니다. 어떤 약을 쓸까요? PD님, 어떤 약 쓰는 것 같아요? 지사제를 먼저 쓰지 않을까요? 그쵸, 지사제. 또 저희 유튜브 많이 보시면서 경구수액제? 너무 좋습니다. 그건 사실 약은 아니니까. 근데 보조해주는 거라서 경구수액제 무조건 맞고요. 제가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정장제 유산균들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보조적인 역할이기는 해요. 장염에 이제 설사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도록 좋은 균들을 요 장 안에다가 막 넣어주면은 나쁜 균들을 조금 무찔러주는 효과도 있고 장이 조금 코팅되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가 쫙쫙 나오면서 장들이 좀 쓸리고 피도 섞여 나올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람노스나 비오플 같은 유산균 중에서도 조금 고농도 유산균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특별하게 장염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된 유산균들이라서 이 유산균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사제인데 지사제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게 이 지사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지사제를 그러면 양을 엄청 세게 써가지고 아이가 설사를 안 하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설사를 막 10번 동안 하는 거를 횟수를 줄여서 2번, 3번만 하게끔 만드는 약입니다. 집에서 설사하는 아이에게 지사제를 처방받아 오셨으면은 다른 약들은 의사 선생님이 준 거대로 아침, 점심, 저녁 먹이는데 지사제는 특별히 조금 신경 써서 조절해주면은 아이 장염일 때 회복이 훨씬 더 좋아요. 어떻게 먹이시는 거냐면 장염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설사 횟수가 처음에 점점 많아졌다가 슥하니 좋아집니다. 만약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밖에 안 할 때 처음부터 딱 써버리면은 균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죠. 이게 0번이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지사제를 빼고 나머지 약들만 먹이시는 겁니다. 저는 기준을 한 3번 이상 정도로 하면 먹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3회 이상 설사를 하루에 많이 하게 됐을 때 지사제를 딱 먹어서 하루에 2번, 3번 정도 설사를 할 수 있도록 설사 횟수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요 급성기 때만 지사제 매일같이 먹으면서 설사 횟수를 계속 눌러주는 거죠. 진짜 심한 장염은 지사제 먹어도 하루에 진짜 막 10번 막 10몇 번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사제 한번 빼보시면 20번, 30번 설사를 해버려요. 지사제는 이렇게 횟수가 너무 많을 때는 횟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 요 급성기 때 먹고 계셔야 되고요. 쭉 똑같이 먹다 보면은 설사 횟수가 10번씩 하다가도 다시 하루에 5번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5번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딱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 빠른 타이밍에 지사제를 빨리 끊어줘 버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마지막 시기에 설사가 확 좋아지고 있는데 끝까지 설사 멈출 때까지 지사제를 써야지 하고 쓰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균들이 마지막에 다 빠져나가고 거의 다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남은 균들이 배출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괜히 배가 아프고 갑자기 토도 한 번씩 하고 속 불편하고 이게 너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설사 횟수가 쫙 줄고 있으면 지사제를 빼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를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은 약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장 걱정이신 게 항문 발진일 거예요. 기저귀 발진. 보통은 항문 발진일 때 쓰는 연고가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비판텐, 하나는 스테로이드 연고, 그리고 하나는 항생제 연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파우더 제품도 있고 뭐 아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고로 쓰는 거는 비판텐 스테로이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는 뭐 리도맥스 같은 거, 항생제는 뭐 에스로반이나 베아로반이나 이런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거를 쓰냐면 보통은 비판텐을 가장 먼저 쓰시면 됩니다. 발진이 아무리 써도 좀 심해지고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하면은 조금 더 단계를 높이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더 나빠지다가 연고 바르고 있으면 이제 발진이 딱 스탑해버립니다. 이 발진은 결국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면 설사를 안 해야 좋아집니다. 항문 발진이 설사가 멈출 때까지 이 스테로이드와 비판텐을 열심히 써가면서 더 나빠지지만 않게만 막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설사가 멈추면서 항문 발진이 자연 회복이 되는 것이죠. 스테로이드를 바르는데도 아이가 회복이 안 되니까 약을 더 센 거를 또 바르고 스테로이드 단계 높은 거 바르고 다른 거를 쓰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요것도 시간이 지나서 설사가 멈춰야 발진이 끝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2가지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바르시면 되고요. 항생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너무 심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나 비판텐 더하기 항생제 연고를 추가로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음식. 어떤 음식이 이제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냐?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유.
우유는 그냥 정상인 사람이 우유를 많이 먹어도 설사를 합니다. 근데 장염이 걸려서 설사하는 애한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위장관 출혈도 더 늘어나고 설사 횟수도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잠깐 스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신과일들, 은근히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쫙 마시면 설사 쫙 합니다. 비타민 같은 건데 너무 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설사일 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들, 기름기 있는 뭐 삼겹살이나 튀김류 이런 거를 먹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이 안으로 쫙 들어오면서 설사를 조금 더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음식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흰쌀죽만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영양 문제 때문에 다른 시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설사를 유독 악화시킬 수 있는 우유, 신과일, 기름 종류들만 조금 피해주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음식은 혹시 좋은 음식은 물 평소처럼 똑같이 먹는 게 좋죠. 양을 그럼 줄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설사를 당연히 많이 하겠죠. 조금 먹으면 적게 하겠죠. 그럼 설사 조금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먹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설사는 많이 먹어서 쫙쫙 나가더라도 많이 몸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수분도 탈수 오지 않게 싸는 대로 물도 많이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지날 때까지 버티는 게 치료입니다. 설사 횟수만 줄이겠다고 아이에게 밥을 좀 일부러 적게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탈수가 금방 와버리고 골골골 하면서 약해지는데 결국은 수액 맞고 입원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일부러 음식 양을 줄이시지 마시고 물은 일부러 더 많이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장염에 좋은 음식, 설사에 좋은 음식 이런 거는 없지만 물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시는 거, 일반 시기를 양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시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큐쌤의 친절한 진료실 구독자 여러분, 사실 저희 딸도 처음 장염 걸렸을 때 설사 쫙 한번 하는데 와, 제가 그때 걱정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큐쌤의 친절한 진료실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탈수를 조심하고 설사 횟수를 카운트를 열심히 해주시고 약을 먹이실 때 지사제 조금 센스 있게 천천히 시작해서 일찍 끊기, 유산균 열심히 먹어주시고 항문 발진 생겼으면 적절하게 관리해주시고 음식들 중에서 조심할 거 딱 조심해주시고 물 많이 먹여주시고 그렇게 현명하게 집에서 대처를 해주신다면 만점 엄마 아빠가 되실 겁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